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훈입니다. 자, 원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4도로요. 어제 같은 시간과 비슷합니다. 다만 또 오늘도 낮 동안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원지 한낮 기온 21도로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또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꼈는데요. 낮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5mm 비만의 비 예보도 있네요. 일상생활에 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죠. 지난주에 광문군 원주시 의원과 지역 내 건설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적다. 그래서 높여야 된다는 필요성으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그 자세하게 좀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코로나19 현재 이태원 중심으로 서울의 유흥가에서 좀 다수가 다시 또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지만 전국적으로 생활 방역 전환이 되었었죠. 각종 공공시설과 관광지들도 개방하고 있는데요. 좀 이 부분들 어떻게 좀 맞물려서 또 현재 예방 작업들 또 개방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신용카드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이틀 뒤에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됩니다. 다만 시행 첫 주인 이번 주는 마스크 오브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적용되고 또 16일부터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18일부터는 9개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의 이태원 일대 클럽에서 시작되었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클럽을 방문했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로 돼 있는 방문자는 총 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의 검사 결과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클럽 방문자 5,500여 명 가운데 1,900여 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이 도내 방문자가 더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춤했던 도내 종교계도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주일을 맞은 10일 도내 성당들의 미사가 모두 올려졌고 또 교회들도 현장 예배로 복귀했습니다. 성당과 교회들은 1m 이상의 거리두기 좌석제, 손소독제 비치,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활동과 함께 미사와 예배 등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주였죠. 광문군 원주시 의원과 함께 지역 내 건설공사 시 지역 전문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비율이 낮다. 좀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될지 이야기 짚어봤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좀 자료 또 통계를 근거로 바탕으로 좀 자세하게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주시의회 광문군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좀 짚어봤습니다만 또 최근에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점검하셨고요.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관내에 이 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이 낮다. 그래서 이것을 높여야 될 필요성을 이제 제기하셨습니다만은 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외지의 그 건설업체들이 원주 지역 내 공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 공사를 좀 나눠서 하는 그 부분 공사도 그 외제 그 전문 건설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 예, 이유를 좀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건설업계에 내려오는 그 관행 때문인데요. 네. 종합건설사에서 그 자신들 그 협력업체에게 일감을 좀 몰아주려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건설업계 구조를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종합건설사에서 수주를 하면 그 도급공사라고 하고 네. 이 도급공사를 그 종합건설사에서 부분공정을 나누어 하청을 주는 것을 그 하도급공사라고 합니다. 예. 이 하도급공사를 그 종합건설회사에서는 늘 함께 일하는 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서 전문 건설 업체와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 전문 업체를 그 협력 업체라고 부르거든요. 네. 외지의 그 대형 건설사에서 원주 지역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그 외지의 그 전문 건설 업체가 하도급 공사도 할 가능성이 그래서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우리 관내 공사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시설 규모나 그 건축물들이 대형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렇게 공사 규모가 수백억 원대가 되는 공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입찰을 그 전국 대형 건설사들도 모두 참여해 경쟁하는 그 공개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 우리 지역 그 건설사의 규모가 작다 보니 그 참여하기도 어렵고 경쟁을 한다 해도 뭐 이길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대형 공사를 할 때 그 적용되는 입찰 제도가 있는데요. 그 턴키, 최저가, 대안 입찰, 부대 입찰이라고 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이런 그 입찰 제도는 그 실적이나 그 인적 자원이 부족한 그 지방의 소규모 건설사들이 그 불리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주 지역 내 공사를 발주한 그 원주시나 그 공공기관이 좀 나서서 이 공사를 수주한 대형 공사 건설사들에게 원주 지역의 그 전문 건설 업체에게 좀 하도급 좀 주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 주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관내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현재 좀 제약이 많다. 좀 타 지역 소재 업체들이 하도급으로 많이 참여한다는 것인데,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예, 그 원주 지역에 그 시공하고 있는 공사의 그 일부 공정이 그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그 신기술을 설계에 그 반영했다거나 특허 공법이나 그 특별한 시방 기준을 그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하도급 참여 그 자체를 맡게 되는 거죠. 네. 그 설계할 때부터 외지의 그 대형 건설사가 보유한 신기술 공법이나 특허를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이 종합건설사의 그 신공법이나 신기술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그들의 그 협력 업체들이 그 하도급을 맡게 될 가능성이 당연히 많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 좀 해보겠다고 찾아간 우리 지역의 전문 건설 업체들에게 뭐 경험이 없어 위험하고 불안하다면서 되돌려 보내는 그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그 진행 중인 그 서부 순환도로를 예를 들어보면 그 일부 구간에 그 터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원주 시민이면 대부분 알고 있는 공사일 것 같은데요. 사업 예산이 그 터널 공사만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터널 공사에 참여하는 공정에는 그 우리 지역의 그 업체가 시공 실적이 없어서 아예 그 입찰에 참여도 하지 못하는 그 공정들도 있습니다. 예. 지역 업체에서 그 세부 공정에 대한 실적을 키우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 공법상의 뭐 특허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규모의 문제라든지 또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이런 부분도 분명히 또 이제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겠다라는 또 느낌도 듭니다만은 이게 뭐 타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율들 또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타 지역 건설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 또 관내 업체와 맺은 비율, 또 아니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대략적으로 어떤지 좀 이렇게 좀 조사 뭐 된 것이 있는지요? 네. 그 뭐 공사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물론 그 토목공사, 건축공사도 좀 다르고 토목공사 중에도 뭐 교량공사라든가 터널공사, 도로공사가 다를 겁니다. 문제는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고 기계화 시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그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들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네. 경험도 부족한 데다가 뭐 신기술 사례가 늘다 보면 지역 업체는 참여 기회마저 점점 줄어들면서 외지의 그 업체가 수주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뭐 염려도 되는 겁니다. 예. 네. 이럴 때 좀 발주처가 나서서 지역 업체와 그 공동 도급을 유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술력 이전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자료에 의하면 그 원주의 그 관급 건설공사의 하도급공사 중에 그 건축공사의 경우가 한 70% 가까이가 타 지역의 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는다고 하고요. 예. 토목공사는 한 40% 가까이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절반이 넘는 물량이 그 외지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준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자료는 시에 제출한 그 제한적인 내용만 가지고 그 만들어진 자료고요. 실제는 그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발주처로 그 통보되지 않는 자재 납품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직영공사들인데요. 직영공사는 그 본사가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좀 쓸 경우가 그 맞는 게 그 대체적으로 관례입니다. 그래야 좀 말도 잘 듣고 안전하다고 좀 생각할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뭐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제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는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절반 정도는 그래도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장비라든지 기술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 참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약간 좀 너무 오버해서 해석한 게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지만 그 예. 실질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땐 한 50% 정도 된다고 보여지지만 네. 실제 그 안에 전체 도급공사분에 대한 대비를 해보면 자재 납품 계약이라든가 직영공사 부분들은 제외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히려 50%를 넘어서서 예. 그 외지 업체에 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건설업계에서는 뭐 그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 관내 건설업체 수 또 규모가 어느 정도죠? 원주 지역에는 그 226개 그 종합건설사가 있어요. 뭐 건축이 117개이고 토목이 그 109개 기업체라고 하고요. 네. 전문 건설 업체 수는 한 1231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그 말씀드린 대로 종합건설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시공 능력 평가 순이득이 좀 낮다는 건데요. 아, 예. 네, 앞으로 그 원주가 좀 팽창하게 되면 이와 좀 발을 맞춰서 잘 성장하도록 해서 향토 기업으로서 원주의 그 지역 경제 버팀목으로 많이 좀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한다 해도 그 낙찰되는 횟수가 적어서 공사에 그 참여할 기회가 줄게 된다면 하도급을 맺고 일해야 하는 전문 건설사까지 그 여파가 크게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원주 지역의 인구가 현재 30만 중반인데 이 중에 종합건설사가 226개예요. 네, 네. 이 수로만 보면 결국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많은 예. 편이고요. 예. 지금 이 중에 일군이라고 저희들 이제 시공 능력 평가라는 걸 네.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군이라는 그 기업체도 한 군데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본사가 원주에 있고 대부분 이제 근무를 서울에서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회사를 제외해놓고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뭐 2군 이하의 그 기업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체 수는 많지만 네. 하지만 규모는 상당히 좀 그 적은 편이다. 그래서 또 한계가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네. 자, 요즘 뭐 최근에 코로나19로 내수 경기와 지역 경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정부 재난지원금도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만은 결국 또 이제 그 지역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이 건설 사업, 건축 사업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지역의 실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런 그 지역 관내 업체의 참여 필요성 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점검할 사항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보통 그 제조업이나 그 서비스업보다 이 건설업은 그 고용 효과나 생산 유발 효과가 아주 높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건설 쪽은 그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업종도 다양하고 확산 속도도 빠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의 그 상승 효과도 빠르고 그 결과의 확산도 바로 그 신속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요. 그 원래 그 건설업계 쪽 분들 잘 먹고 잘 쓴다는 거 우스갯말 있잖아요. 네. 관내 그 건설 공사의 그 발주량이 줄면
하도급 업체와 그 자재 납품 회사의 그 매출이 그 매출도 물론 감소하지만 일자리가 바로 줄게 됩니다. 또 주변의 그 음식점까지도 그 매상이 줄게 되는 거고요. 우리 시의 그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의 건설 업체들이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져야 우리 그 원주시의 경제도 그렇고 원주 시민의 생계도 잘 지탱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좀 궁금한 점이 이것은 뭐 어떤 조례라든지 아니면 뭐 법조항으로 이것을 좀 제한을 둔다거나 아니면 또 계약을 할 때 뭐 보통 이제 시발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좀 이런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 듭니다만 이건 한계가 있습니까? 예, 뭐 참 그 문제죠. 그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령도 있고 하도급 거래 그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라고 하는 그 법령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법 모두 그 건설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의 전문 건설 업체에게 그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거나 일정 비율을 할당하도록 하는 등의 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모두 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만 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결국 지역 건설업체와 그 하도급 계약을 법률상으로는 그 강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시에서도 그 2007년도에 그 조례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원주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 뭐 원주시장은 개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역 건설 산업의 수주 물량도 좀 증대하도록 좀 적시도 하고 그랬는데 실효성은 아마 적었을 겁니다. 네. 모두 좀 다 권장 사항이고 강제 조항이 아니니까요. 하도급을 우리 지역의 그 업체에게 줄 수 있도록 강제할 방법은 뭐 물론 없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많은 물량을 외지로 빼앗겼고 그렇게 되니 그 지역의 전문 업체들은 규모도 적은 데다가 성장 발판까지 뺏기게 되는 지금 꼴이 지금 그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례상으로 이제 관내 업체의 참여를 권장 사항에 불과하지 강제 조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조례로 이것을 강제 조항으로 만들면요, 뭐 아까 말씀하신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법에 없는 내용을 그 조례라든가 이렇게 하위법에 담을 수 없는 것이 그 지금 현재 우리 그 법률 구조이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관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논의가 돼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 뭐 제 그냥 뭐 개인적인 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첫째는 관내 공사를 그 설계할 때부터 그 원주 지역 그 전문 업체가 보유한 그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을 그 소개할 여건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보를 공유해서 설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음. 정보망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네. 우리 지역 그 공사를 설계할 때 이를 통해서 정보를 좀 얻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이제 외국의 군수 사업들 이제 계약할 때 뭐 네. 항공기 같은 게 주겠죠. 계약을 맺을 때 그 기술 이전 같은 것을 네네. 이제 계약 조건으로 이제 거는 경우가 많이지 않습니까? 네네. 좀 비슷한 개념을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하.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로 그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무슨 신기술이라든가 특허 공법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 대형 건설사하고 그 조인을 맺어서 전문 건설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그것을 받을 만한 또 여력과 또 자생적인 어떤 규모를 또 분명히 또 갖춰야 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함께 또 의회 차원에서 또 집행부 차원에서 또 건설업체들 차원에서도 뭔가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논의들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뭐 구체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좀 예. 그 우리 그 원주시의 그 현실에 좀 맞춰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좀 함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원주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뭐 소통 채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전국에 그 지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네. 이런 지사들에게 그 뭐
관리를 하다 보면 소규모 공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 그 지역의 그 전문 건설 업체들이 그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통 채널을 원주시에서 좀 가져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또 의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광문건 시의원이었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이번 주부터 이 도서관과 야외 체육시설 등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부분 개방되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지난 6일부터 또 부분 개방돼서 운영되고 있군요. 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도 지난 6일부터 부분 개방돼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린이 자료실과 종합자료실에서는 도서 대출과 반납만 가능한 상태고요. 1층에 마련된 책 나눔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19일부터는 열람실과 디지털 자료실, 다문화 자료실도 개방될 예정인데요. 이후에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원주시립 중천철학도서관과 태장도서관도 오는 19일부터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도서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도서 대출뿐만 아니라 열람실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도서관이 지난 6일 부분 개방 운영된 첫날부터 많은 시민들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이한영 관장에게 듣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신 분에 한해서 손 소독과 함께 명부 작성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 자료실만 개방했다고 이제 그거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서관이 2월 25일부터 휴관함에 따라 자료실, 열람실 등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으나 시민들이 높은 독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3월 11일부터 5월 6일 부분 개관을 시행할 때까지 비대면으로 책을 대출해주는 북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하여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을 조금이나 달래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원주시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도 5월 6일부터 부분 개관을 하였습니다. 부분 개관은 5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되며 현재는 1단계를 시행 중으로 어린이 자료실, 종합자료실만 개방하여 도서 대출 반납과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하며 자료실 내에서의 독서와 열람은 불가합니다. 열람실과 디지털 자료실 등의 시설은 2단계부터 제한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며 3단계부터는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코로나 상황 발생 전과 동일하게 문화 프로그램 또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 방역을 통한 안전한 도서관 유지를 위하여 열 화상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자와 37.5도 이상의 발열자의 경우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임산부와 고령의 시민들께서는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당분간은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그 원주시립중앙도서관도 부분 개방이 되었고요. 또 그 밖에도 각국 좀 뭐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중앙운동장을 포함해서 야외 체육시설들도 현재 개방 운영되고 있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원주 지역의 야외 공공체육시설도 개방 운영되고 있는데요. 원주 종합운동장과 무실체육공원, 풋살장과 테니스장 등 야외 체육시설은 모두 개방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이용자가 많을 경우 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축구나 야구 등 단체 운동을 할 경우에는 이용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 체육시설은 아직까지 개방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원주 치학체육관과 종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실내 체육시설은 휴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코로나19 여파를 지켜본 뒤 상황이 안정되면 개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점차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 일반 생활로 우리가 좀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런 또 시설 부분 개방도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이태원을 중심으로 좀 상황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좀 13일부터 등교도 과연 예정대로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향후에 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고요. 5월 11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선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